문 앞까지 진입하는 데만도 2중, 3중의 방어막이 설치된 서문. 만약 그 모든 방어막을 모두 뚫고 성문 앞까지 도달했다고 해도 성 안으로 진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서문터에 남아있는 문틀이 이 성의 방어력과 관련된 또 다른 의문을 던져준다. 이 네모진 구멍은 성문을 매단 기둥을 박았던 자리다. 이 구멍을 중심으로 막대 형태의 돌 구조물이 직각으로 연결돼 있다. 그것은 문이 이 구조물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돼 있음을 말해준다.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였다. 돌아가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세우는 구덩이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 어떤 성에서도 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성문은 없습니다. 3년 산성만의 유일한 구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남아있는 흔적을 토대로 서문을 만들어 봤다. 이 구조물에 의해 문은 앞으로만 열리고 뒤론 결코 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됐다. 대단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이었던 것이다. 만약 문이 부서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서문 안쪽은 바로 연못이다. 이것을 모르고 들어왔을 땐 그대로 연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방어책이 마련돼 있었다. 서문 공략이 쉽지 않다면 반대편 동문 사정은 어떨까? 동문 역시 문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지만 조사 결과 서문과는 또 다른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꺾어서 싼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북쪽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꺾인 성벽이 다시 서쪽을 향해서 또 꺾여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중 꺾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벽 자체를 Z자 모양으로 꺾어놓은 동문. 성 안으로 들어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그렇다면 이 성인 서문과 동문 두 개의 문만 있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북문터라고 부르는 지금 잘록하게 돼 있고 무너진 돌이 지금 덮여 있어서 그런데 성의 북쪽 청주 방면을 바라보는 지역엔 또 다른 문이 세워져 있었다. 이 북문의 구조는 성 밖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벽을 통해서 직접 기어 올라갈 수 없이 만들고 옆으로 돌아서 이 석축의 안쪽 5m쯤에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벽과 안쪽 벽 사이를 통과해서 다시 한번 S자로 굽어서 북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생각하고 그 성문 바깥에 이중 차단벽을 두어서 북문은 문 앞에 두 개의 보조 석축을 쌓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석축이 마치 옹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북문이 있다면 분명 남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문의 흔적을 찾기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것은 보통 문의 형태와 전혀 다른 구조였다. 지상에 만들어진 문이 아닌 성벽 위에 창문처럼 매달린 문. (5m가) 넘는 사다리가 아니고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성문 4개를 각각 다른 구조로 설계해낸 신라 기술력의 총집합체. 그것이 바로 3년 산성이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이 자연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곡성에다가 성문 앞에는 옹성까지 있습니다.
이중삼중의 방어벽인 셈이죠. 이 벽을 넘어서 성문 앞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대 격전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셈이죠. 이쯤 되니까 이 3년 산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3년 산성이 지어지고 100여 년 뒤 이 3년 산성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신라의 통일전쟁의 일대 이 전기를 마련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급교전 비장 3년 산군 고간 도도 급격살 백제왕. 이것은 바로 이 3년 산성 출신의 한 장수인 도도가 백제 성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도 그렇거니와 이 백제 왕을 역사적으로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던 한 장수가 죽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3년 산성의 역할, 그리고 3년 산성을 지키고 있는 신라 장수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진흥왕 15년 554년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흥왕대에 이르러 신라를 지켜보던 백제는 분노했다. 신라가 자신의 영토였던 한강 동북 방면을 공격해 신주를 설치하고 김무력을 그 군주로 삼은 것이다. 이로써 백제와 신라의 동맹 관계는 끝이 났다. 바로 이 성 저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백제 땅이었었는데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것이 함림산성이라고 해서 백제가 이제 백제로 말하면 동쪽 끝에 있는 그 적경지대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과 저 성 사이는 약 직선거리로 한 4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넓은 들이 신라와 백제의 전쟁터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서 수없이 전투가 벌어져서 이때부터 양국의 국경이 만나는 3년 산성 일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됐다.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는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바로 말무덤이다. 전쟁 중에 죽어간 수많은 말들을 처리할 길이 없어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이 말무덤이 3년 산성과 백제 산성 중간에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이 두 나라 모두에게 최전방이었던 것이다. 3년 산성 부근엔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표시했다고 전해지는 비석도 남아있다. 예전에는 여기가 허허벌판이었는데 이 허허벌판 속에 서 있던 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기 표시된 것 같이 신라 백제 경계를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전쟁터였었다. 신라 백제군이 서로 싸웠던 그러한 6세기 후반 접전을 계속하던 양국엔 국가 운명이 달린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었다. 진흥왕 15년